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혼자 있을 때 때때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책하시진 않나요? 남들에게 말 못할 수치스러운 기억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진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해요. 여러분의 가장 최악이었던 챕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후회라는 늪에서 빠져나와 어떻게 새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것부터 짚고 갈게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일까요? 사회과학자 다니엘 핑크의 연구에 따르면 후회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딱 세 부류래요. 5살 미만의 아이, 뇌 손상을 입은 환자, 그리고 소시오패스. 즉 후회를 한다는 건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이고 건강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후회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기초 후회, 용기 후회, 도덕적 후회, 그리고 연결 후회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 기초 후회는 그때 돈 좀 모아둘 걸, 미리미리 운동 좀 할 걸 하는 종류의 성실하지 못했던 나에 대한 후회예요. 두 번째인 용기 후회는 그때 고백해볼 걸, 나도 그 일에 도전해볼 걸 하는 도전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예요. 세 번째로 도덕적 후회는 그때 거짓말하지 말 걸, 그때 그 일을 저지르지 말 걸 하는 죄책감을 기반으로 한 후회이고, 네 번째 연결 후회는 그때 싸웠던 친구에게 연락해볼 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하는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이 후회들은 사실 우리에게 좋은 삶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에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 여러분이 안정을 원하고 용기 내고 싶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후회는 여러분이 인생의 가드레일을 벗어났을 때 들려오는 경고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도로로 돌아오면 되는 거지, 차에서 내려서 울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후회가 수치심으로 변하면 문제가 커져요. 수치심은 단순히 실수를 했다는 죄책감을 넘어 나는 존재 자체가 실수다 라고 믿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수치심은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감정이에요. 의아하시죠? 내가 이렇게 죄책감이 들고 괴로운데 이기적이라니?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치심에 빠져있으면 내 시선이 계속 어디에 머무나요? 바로 나예요. 나는 왜 이럴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온통 내 상처, 내 체면, 내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죠. 수치심에 빠져서 자책하는 동안 여러분은 정작 소중한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수치심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고통에서 피한 피난처일지도 몰라요. 기억하세요. 당신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망가진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건 사실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수치심의 사슬을 끊어야 해요. 그 열쇠는 오직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대하는 방식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비유해 볼게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끔찍했던 그 5분짜리 장면만 계속 무한 재생하면서 그게 내 인생의 전체라고 믿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2시간짜리 영화입니다. 그 5분은 전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대인기피증에 우울증, 폭식증, 그리고 ADHD까지 중고등학교조차 제 시간에 졸업하기 어려웠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죠. 제 영화에도 분명히 끔찍하게 어두운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장면들 때문에 저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시절 제가 가졌던 부족한 재료들, 외로움, 결핍, 환경은 당시 제가 가졌던 전부였고 저는 그 안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버텨왔던 것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을 정직하게 한번 마주해보세요. 거기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기억도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의 흔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시간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삭제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아픈 기억들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삶의 근거입니다. 그 결핍을 지워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결핍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ADHD와 우울증을 겪으면서 남들보다 뒤처졌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에게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겪은 상처와 실수는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오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과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지혜와 회복력을 갖게 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실패라고 정의하지 마세요. 그 시간들은 여러분이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치러낸 성장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제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후회와 수치심에서 빠져나오는 3단계 프로세스를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어둠 속에 숨기지 말고 밖으로 꺼내세요. 더 이상 혼자 앓지 마세요. 수치심은 어둠 속에서 자라고 햇빛을 받으면 힘을 잃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도 좋고 전문가도 좋습니다. 정 어렵다면 일기장에라도 여러분의 진심을 쏟아내세요. 내 머릿속에만 있던 괴로운 기억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기억이 나를 휘두르던 힘은 정말 많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 실수를 지혜로 바꾸는 작업을 하세요. 실수 그 자체보다 무서운 건 그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만 하지 말고 분석하세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 미리 결정해 두는 겁니다. 사과할 곳이 있다면 용기 내어 사과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담백하게 고치세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99%는 언제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나를 벌 주는 대신 새로운 나에게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과거를 후회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지금의 나를 돌보는데 그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운동을 시작하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던 상관없습니다. 더 나은 습관을 하나라도 만드세요. 그동안 최악의 나를 미워하는 데 썼던 시간만큼 이제는 최고의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의 가치를 10원도 깎아내리지 못해요. 오히려 그 고통을 통과해온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